네, 오늘로 예정됐던 김건희 씨의 구속 뒤 세 번째 조사, 내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김 씨 측이 건강 상태로 출석이 어렵다 이런 의사를 밝힌 겁니다. 한편 내란특검은 계엄 가담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조사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관련한 특검의 수사 상황들 손종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원래 오늘도 다시 특검에서 김건희 씨를 소환했는데 건강이 좋지 않다, 식사를 계속 못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스스로 자필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하는데 자필로 쓰면 더 다 영향이 더 큰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변호인이 있는 사건은 불출석 사유서를 변호인이 이제 사유를 기재해서 변호사 명의로 제출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본인이 자필로 자술서를 쓴다는 것은 그만큼 본인 입장에서 진정 어린 어떤 호소를 하는 측면에서 이것이 단순히 변호인을 통해서 기계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호소하고 싶었던 지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고요. 예. 다만 현재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수사에 이제 응하기가 좀 어렵다는 취지가 혹시라도 특검에서는 굉장히 수사에 비협조적일 뿐만 아니라 수사에 불응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될 여지가 있을 염려 때문에 실제 자세하게 본인이 내가 이렇게 밥을 먹지 못하고 극도의 스트레스로 지금 힘들다 이런 것들을 좀 어필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검 입장에서는 하루, 이틀, 3일 시간을 줄 수 있지만 이런 사유로 상당 시간을 지체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오늘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조만간 소환 조사는 불가피하지 않을까 합니다. 예. 지금 상황을 보면 김건희 씨는 이 조사 일정이나 상황만 맞으면 그래도 출석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막상 조사에 나서면 대부분 질문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전략으로 보시는지요? 수사에 불응하거나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기록상 남기지 않되 다만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또 기록에 남기지 않는 방법을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칫 특검의 진술에 잘못 대답을 했다가는 객관적인 증거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무너질 수도 있고 또 허위 진술을 했다라는 측면 때문에 법원 단계에서 양형에서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특검의 질문을 이해하고 특검이 무엇을 궁금해하고 특검이 무엇을 갖고 있는지 진술을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되 내가 특검에서 원하는 답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불리한 진술이 기록에 남는 것은 나에게 불리하다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현재 참여하되 말은 하지 않는 전략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예. 건진법사 전성배 씨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내일 오전에 영장실질 심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성배 씨가 그거잖아요. 통일교에서 목걸이, 샤넬백 줬는데 김건희 씨에게 전달 안 하고 난 그걸 잃어버렸어 이런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게 특검 조사 하루 만에 영장 청구했던데 그 발부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진법사와 관련해서 소위 말하는 브로커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 만큼 그 행위보다 더 직접적으로 가담을 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이는 건진법사는 범죄의 중대성과 소명이 어느 정도 이뤄진다라고 한다면 현재 증거인멸 가능성은 당연히 인정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특검에서는 여러 가지 물증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지금 전부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인의 어떤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라기보다는 뻔한 어떤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부인하는 태도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영장의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보이고요. 예를 들면 건진법사가 물건을 받고 나서 통일교 측에 목걸이 잘 건넸다라는 문자 메시지라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전달하지 않았는데 전달한 것처럼 허위로 이렇게 문자를 보냈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 또한 특검에선 거짓말로 보는 상황이고요. 특히 관련해서 이 건의2라는 그 전화의 문자 메시지로 이 통일교 측에서 유엔 사무국 유치와 관련해서 논의를 하고 싶은가 보다 이런 내용들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김건희 여사가 쓰는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 측 다른 사람한테 보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다 보니 진술이 바뀌고 진술이 합리적이지 않고 특히 일부 진술은 불일치하거나 일관되지 않고 번복
반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그때그때 진술이 다르다는 것은 수사기관의 진실한 태도로 임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증거인멸 가능성은 높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금 특검에서는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이런 거를 어쨌든 실물을 확보하지 못했잖아요. 이런 게 영장 발부에 대해서 걸림돌은 되지 않는 거예요? 실물이 없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소명까지 여러 가지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실물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 다만 그 실물이 실제로 모처에 보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장소를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또 유의미한 성과가 될 수 있고 이 부분은 그 건진법사가 나는 잘 모르겠다,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모르겠다고 하지만 실제 알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수천만 원짜리의 어떤 명품을 쉽게 잃어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도대체 그 장소가 어디인지를 수사기관이 밝혀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만큼 구속한 상황에서 압박적인 수사를 이어나가겠다는 것이 특검의 입장으로 보입니다. 예. 예. 지금 김건희 씨 측근들의 상황을 보면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그리고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먼저 구속된 상황인데 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성배 씨까지 구속이 되게 되면 이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에도 좀 탄력이 붙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보통은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다가 구속 수사를 받게 되면 내가 양형에 좀 유리하게 진술 협조를 하거나 수사에 협조해야겠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 입장이 변모돼서 그동안은 부인하거나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다가 빨리 이제 석방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자백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들이 진술로 나올지가 굉장히 관건인데 예. 현재 관련자들이 구속이 되고 있는 만큼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이 되는 것이고 건진법사가 적용된 범죄 혐의도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이 부분은 공범으로 김건희 여사가 특정이 되어 있거든요. 건진법사의 유죄의 증거를 찾아내는 것은 곧 김건희 여사의 유죄로 쓰이는 상황이고 건진법사의 진술 그 자체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만큼 구속되는 피의자들이 많고 관계자들의 진술이 확보가 된다고 한다면 이 특검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들을 하나하나 찾아가고 있고 앞으로 또 남은 증거들도 찾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형국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집사 김혜성 씨 구속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김건희 씨와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계속 그러니까 일단 본인이 죄를 조금 더 피하기 위한 그런 전략인 걸까요? 그렇습니다. 김혜성 씨가 받는 부분들도 김건희 여사의 공범이죠. 김건희 여사가 유죄를 받으면 나도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다 보니 전부 부인하면서 김건희 여사와의 관련성을 부인해야지만 본인도 이런 뇌물죄의 공범이라든가 알선수재나 이런 부분들을 적용받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현재 모든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고 관련성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특히 김혜성 씨는 지금 뇌물이나 알선수재와 관련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업무상 횡령, 그러니까 법인 자금을 횡령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횡령한 그 금액이 실제 김건희 여사와 연관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무거운 범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김건희 여사 분리해서 그리고 기업들이 김건희 여사나 윤 전 대통령을 보고 투자한 게 아니라는 것을 이것을 해명을 해야지만 조금 더 유리한 형국에 있다 보니 끝끝내 지금 분리하고 있지만 분리하는 진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특검이 관련된 증거를 찾아서 제시했을 때 어떤 입장을 보일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한편 검찰이 지난해 전성배 씨 집에서 발견된 관봉권을 포장한 띠지와 스티커 등을 분실한 게 알려져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은 직원이 실수로 버렸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띠지와 스티커가 돈의 출처를 알 수 있는 핵심 단서들이잖아요. 이걸 잃어버리는 건 좀처럼 보기 드문 일 아닌가요? 수사기관의 전문성이 있는데 이렇게 중요하고 유력한 증거를 분실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정하기는 좀 어렵죠. 너무 이상하죠. 다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실수할 여지는 있을 수 있지만 문제는 그런 부분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내부적으로 징계 절차를 하지 않은 것이 더 큰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조직적으로 누군가 증거인멸의 시도를 했을 가능성과 또는 정말 예기치 못한 실수가 나왔지만 그 실수를 바로잡거나 실수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가정이 없는 전반적인 사정들을 따져 물어야 되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특히 감봉권과 관련해서는 그 당시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 감봉권이 나왔고 날짜도 대통령 취임 직후인 3일 이후다. 그리고 이런 감봉권 같은 경우는 이 시중은행에서 이제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 실제 추적을 하다 보면 그 돈의 출처를 쉽게 확인할 여지가 있다라는 중요한 정보라고 보도까지 된 것이
것인데 네. 그것을 검찰 직원이 만연히 버렸을 거라고는 사실은 상정하기 어렵지만 하지만 구체적인 경위는 확인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현재로서는 이 간봉권과 관련해서 건진법사가 기도비로 받았는데 난 누가 줬는지 기억도 잘 안 나고 그냥 돈 받으면 쌀통에 넣은다. 이게 진술이거든요. 예. 근데 정말 믿기가 어려운 주장이죠. 5천만 원을 누가 줬는지 모른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 기도비로 5천만 원을 받았다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큰 돈을 그냥 쌀통에 넣어서 신경도 쓰지 않는다는 취지는 거짓 진술이라고 볼 여지가 매우 높기 때문에 예. 이 돈의 출처와 이 돈이 왜 오고 갔는지 그리고 최종 기속처가 누구인지도 찾아내는 것이 특검의 역할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런 수사를 많이 했던 검찰 그리고 이 중요성을 많이 아는 검찰일 텐데 이 부분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라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굉장히 이거 감찰에 착수해라 강하게 언급한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상황이 밝혀질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처벌까지 내려질까요? 기본적으로는 현재로서는 지금 상부 보고는 이루어졌지만 그 당시 예. 감찰이 지시가 안 됐고 징계 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 누군가가 이런 것들을 조금 묵인하거나 축소하려는 의지가 있었는지를 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예. 그러다 보니 책임자들의 관리 감독이 불성실하게 이루어졌거나 모종의 의도를 가지고 은폐가 됐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와 관련해서 고의성을 가지고 증거를 일부러 분실했다고 한다면 증거인멸죄가 성립을 하겠죠. 근데 예. 상식적으로 검찰 직원이 증거인멸죄를 한다는 건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실수일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제 징계를 받는 것인지 중징계인지 경징계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 특히 실제 잃어버린 사람 이외에 상부에서 왜 이것을 누락하거나 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징계 절차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직무유기라든가 이 불성실 태도에 대해서는 조금 감찰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예. 이번에는 내란 특검 수사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계엄 가담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총리가 16시간 넘는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검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기각됐을 때는 당시에는 증거가 수집되지 않은 상태여서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다르다면서 수사에 대해서 자신감을 보였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증거들을 확보한 걸까요? 대표적으로는 대통령 집무실과 관련한 CCTV입니다. 그 당시에 CCTV를 확보하지 못하고 압수수색이 불발되면서 국무회의 전후 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탄핵심판 결과가 이루어졌었고 탄핵심판 결정문을 보시면 이 적극적으로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한 전 총리가 적극적인 행위를 했다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 명확한 판단이었는데 예. 그 이후로 사정이 변경돼서 특검의 수사 결과 압수수색 결과 CCTV를 확인했더니 비상계엄 선포문을 보거나 관련된 문건들을 들고 있거나 사후적으로 비상계엄과 관련한 문건들을 부서하는 행위를 사후적으로 만들고 조작했다 다시 이것이 문제될까 봐 폐기하는 과정들을 하나하나 증거를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CCTV를 보니까 이상민 전 장관과 대화를 나눈다거나 국무회의가 끝나고 나서 그 관련된 문건을 스스로 회수해서 폐기하는 모습까지 확인이 됐다라고 한다면 다소 지금 뭐 입장은 부인하고 있는 취지이긴 하나 이렇게 계엄 문건을 보지 못했다. 나는 국무회의나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만류하는 역할을 했을 뿐이다라는 진술과는 다소 다른 정황들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예. 특검에선 그 당시 진술이 위증이고 허위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함으로 인해서 이 절차적인 하자를 치유해 주려고 했고 또 국무회의 과정에서 위법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사후적으로도 문건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국무위원들이 부서 행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제시해서 실제 행위까지 나아갔고 예. 그런 전반적인 사정을 봤을 때 이 처음부터 모의에서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가담하진 않았을 개연성은 열려 있으나 그럼에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의논하고 이와 관련한 절차를 지시했을 때 반대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또는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응했다라고 볼 여지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란의 공범 또는 내란의 방조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게 특검의 시각입니다. 예, 지금 특검에서는 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검토할 예정인데 구속영장을 언제쯤 청구할지 그리고 만약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다면 이 영장이 발부가 될지도 좀 짚어주시죠. 네, 어제 장시간 조사를 한 것으로 보여서 필요한 조사는 마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판단만 남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한덕수 전 총리가 예전의 진술과 만약에 어제의 진술이 일관되게 부인하는 취지라면 구속영장
구속영장은 조속히 빨리 청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국무총리라는 신분의 중대성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신분이 중대하면 그 책임도 중대하게 인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로 이 법원의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만약에 어제 한덕수 전 총리가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고 사실은 내가 그때 일부 자백하는 취지의 어떤 진술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거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다고 볼 여지가 있거든요. 그럼 법원 단계에서 기각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과 관련해서 고심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제 진술에서 어떤 태도로 임했는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의 수사 상황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